안녕하세요. 팍스 밀키트에 오신 여러분 모두들 환영합니다. 저는 팍스 밀키트의 메인 셰프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손질된 식재료와 알맞은 양의 양념으로 쉽고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밀키트처럼 저희 방송 끝까지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오늘의 투자 전략을 쉽고 간단하게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방송 종료하기 전에 오늘의 핵심 메인 재료로 채워 담은 팍스 밀키트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오늘의 밀키트 어떤 재료로 준비됐는지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밀키트 준비해 주신 분 바로 김현웅 전문가님이십니다. 시장에서 타이밍 정확하게 잡아주시려고 오늘도 준비 많이 해오셨습니다. 전문가님과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도 마련해 뒀는데요.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시고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홍 혹은 밀키트라고 세 글자 보내주신다면 저희가 답장으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요. 오픈 채팅방 안에서 방송에서보다 더 자세한 투자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제 국내 시장 장바구니부터 리뷰하면서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특별한 상승 재료가 없는 요즘 시장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달 중순 이후 거래대금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세와 이번 주에 예정된 미국 FOMC 의사록 공개를 앞두고 경계 심리도 높습니다. 정거래일 미국 시장에서는 애플과 테슬라 같은 주요 기술주들이 하락했고 국제 유가 또한 급락하면서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까지 5거래일 연속된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그나마 상승폭이 안정적이었다는 점이 호재입니다. 오후로 갈수록 오름세를 줄여가다 1원 90전 오른 1,356원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양지수는 오전 9시 30분쯤 상승 전환해서 강보합권에서 잠깐 움직였었지만 잠시였습니다. 중간중간 지수를 들어 올리려는 노력을 보였지만 마감으로 다가갈수록 더 조금씩 흘러내리는 모습 보였습니다. 기관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오후 들어서 낙폭을 더 키운 코스피는 2,400선을 아슬아슬하게 지지했는데요. 종가는 0.6%가량 내린 2,405.27포인트였습니다. 어제도 코스닥의 하락률이 더 컸습니다. 0.88% 빠진 712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거래소에서는 외국인만 150억가량 사들였고요. 개인과 기관은 매도 물량을 내놓았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5거래일 연속으로 같은 흐름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개인만 1,600억가량 매수했고 메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외식 밀키트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코로나19 상황과 11월 FOMC 의사록 공개를 하루 앞둔 미국 시장. 하지만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3대 지수는 모두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소매 기업들의 실적은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예상보다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베스트바이, 빅스 스포팅 굿즈, 아베크롬비 앤피치가 모두 강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소비가 여전히 탄탄하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아직 올해 한 번의 금리 인상이 더 남아있고 인상 속도가 느려지더라도 최종 금리가 예상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긴축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의 침체 우려도 동반 상승하고 있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는 경기 둔화 우려에 장기물 국채 수요가 몰리면서 3.8% 아래에서 마감했고 2년물 국채금리는 4.52% 근방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금리 스프레드가 더욱 확대되면서 1981년 10월 이후로 역전폭이 가장 커졌습니다. 그러나 OECD는 내년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내년 전 세계 성장률 전망치는 2.2%, 미국의 내년 성장률은 0.5%로 제시했습니다. 다우산업지수가 1.18%, 나스닥과 S&P 500은 각각 1.36% 올리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1%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자리 옮겨서 김현웅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밀키트에서 알려주셨던 종목들 리뷰 먼저 들어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11월 23일) 수요일, 오늘도 김현웅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한 주의 반까지 흘러왔는데요. 오늘 시장도 전문가님과 함께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우선 시청자분들께 아침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장에서 인정된 가치를 발굴해서 여러분에게 그 타이밍을 알려드리는 밸류 타이머 김연홍입니다. 지수와 시장 그리고 섹터와 종목의 재료를 일목요연하게 요약을 해서 여러분에게 그 밀키트의 핵심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9시 20분 방송 종료하기 전에 오늘의 팍스 밀키트 통해서 오늘의 투자 전략 주목해볼 만한 섹터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밀키트는 섹터 위주로만 알려드리고 자세한 종목은 오픈 채팅방 입장하신 분들께만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입장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샵 3989 번호로 문자 메시지 김현웅 혹은 밀키트라고 보내주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더 자세한 종목과 타이밍, 전략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은 밀키트에서 전문가님 알려주셨던 종목들 수익률 리뷰 먼저 해보고 갈게요. 최근에 전문가님이 꾸준하게 강조해주셨던 섹터가 한 3가지 정도 기억이 나는데 게임주, 로봇주, 그리고 통신장비 관련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오늘 이제 그중에서도 로봇 관련주로 알려주셨던 종목이 로보티즈였죠. 그렇습니다. 네, 오픈 채팅방 안에서만 공개해 주셨는데요. 우리 로보티즈 그 수많은 로봇주들 가운데서 이 종목 선정해 주신 이유랑 또 지금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어제 로봇주들이 시장 하락 국면에서도 좀 반등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그중에서 로보티즈가 사실 가장 그 상승률이 컸었어요. 초반에 한 9%까지 올랐다가 맞아요. 다시 이제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로봇 관련주를 제가 이제 섹터 중에 선정한 이유는 며칠 전인가요? 아마존에서 이제 인력 감축을 하면서 네. 물류 창고에 로봇을 투입을 했다. 그러니까 인력 감축 대신에 네. 로봇을 이제 대체하는 그런 어떤 그런 상징적인 네. 시작을 보여줬어요. 아마존에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 로봇주들이 또 외국하고 다른 점이 저희 나라는 하드웨어 중심이에요. 네. 제조 중심. 그런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네.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아마존의 로봇 투입과 맞물려서 한국 로봇 sek터가 좀 세계적인 주목을 받지 않을까 이런 사유에서 이제 로봇을 선택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로보티즈를 제가 선택한 것은 네. 뭐 로봇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재무 상황들이 많이 열악한 업체들이 많죠. 아직 개발 단계에 있고 아직 상용화 단계에 있는 회사들은 많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 로보티즈를 선정을 한 것은
우리 일단은 그 로보티즈가 로봇 솔루션 전문 기업인데 네. 액추에이터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기술일까요? 액추에이터 기술, 로봇을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적인 기술인데 네. 그걸 통해서 지금 아마존, 토요타, 덴소, 디즈니 같은 글로벌 업체 현재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납품이 네. 이루어지고 있어서 금년 3분기에 매출도 증가하면서 순이익이 이제 흑자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이 로보티즈는 실제 이제 상용화가 되면서 실적이 나오고 있는 업체다. 그래서 실적이 네. 동반되는 업체라 그런 안정성을 또 최근 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안정성을 고려해서 제가 로보티즈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다양하게 나가고 있어요. 뭐 편의점, 뭐 의료 장비, 그다음에 뭐 여러 부분에 호텔 쪽에도 이제 납품을 하고. 그래서 현재 상용화가 가능한 실적이 나오는 로봇 업체다. 그렇게 해서 로보티즈를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네. 안 그래도 그러더라고요. 이제 로봇 관련주 해서 핫한 거는 알겠는데 이게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뭔가 나온 거는 없고 그냥 기대감이다. 미래에 대한 이제 좀 장기적인 투자로 네. 그런 시각으로 보는 그런 관점들이 있던데 로보티즈는 실제로 지금도 호실적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또 상용화가 이미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로보티즈 선정해 주셨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로보티즈 어제 종가는 한 5% 가까이 올리면서 27,500원에 맞췄는데요. 요거 혹시 아직까지도 진입 가능한 자리라고 보신지 가격 전략도 한번 확인해 주실 수 네. 있을까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초반에 9%쯤 올랐다가 네. 다시 이제 윗꼬리 달고 내려왔어요. 네,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윗꼬리 내려왔는데 뭐 이제 반등 초기죠. 반등 초기 시작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매수 영역에 있다. 그리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기술주가 또 좋은 모습을 오늘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술 쪽에서도 로봇이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해서 아직까지도 매수 가능 영역에 있습니다. 네네. 네, 우리 로보티즈 어제 종가 27,500원이었는데 현재도 이제 막 반등 시작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충분히 진입 가능한 자리라고 하셨고요. 더 자세한 가격 전략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전문가님께서 더 상세하게 알려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봇주 그중에서도 우리 종목 로보티즈 관련된 얘기 들어봤고요. 하나 더 확인을 해보고 갈게요. 전문가님 이제 TCC 스틸도 밀키트에서 추천을 해주셨죠. 이 종목은 어떻게 또 관련해서 선정을 해주시게 됐는지 이 종목 마찬가지로 현재 어떤 위치인지 전망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TCC는 이제 니켈 관련주인데 니켈 관련 중에 좀 후발주에 속하는 니켈 관련주입니다. 그 TCC는 이제 그 스테인리스 본강 업체인데 네. 그 직접적인 그 니켈 관련주라기보다 이제 그 철강에 네. 니켈을 도금을 해서 2차 전지나 반도체 소재로 납품하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 최근에 철강주들이 이런 그 맥락에서 많이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TCC 스틸인데 아직 반영이 많이 안 됐죠. 그 TCC 스틸이 일단 굉장히 오래된 업체예요. 업력이. 아, 그래요? 그래서 영업 안정성도 가지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TCC 스틸을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네. 그러면 우리 TCC 스틸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어제 종가 1,450원 확인됐고요. 어제 한 2% 정도 올라왔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철강금속 섹터가 정말 최근에 뭐 한 이번 주 들어서 조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네. 있는데요. 자, TCC 스틸도 현재 자리에서 충분히 진입 가능하다고 보고 계신 걸까요? TCC 스틸 네,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차트 잠깐만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네, 차트 통해서 네, 설명 차트 한번 들어볼게요. 보시면은 지금 이제 그 1차 상승이 나온 다음에 네. 계속 지금 그 세워두고 있는 상태예요. 이게 물론 시장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네, 시장이 많이 지난주말에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 후반에. 맞아요. 근데 시장의 그 하락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20일, 네. 60일 골드를 임박해 두고 있거든요. 목돈에 있어서 오. 오늘 코스닥 먼저 받쳐준다 그러면은 네. 121선 돌파 국면에 들어가지 않을까 어.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우리 TCC
스틸 관련된 얘기 들어봤습니다. 지난주 후반부터 장이 좀 많이 빠지는 상황에서도 잘 버텨주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도 기대를 해볼 만하고 오늘 시장에서 또 코스닥 반등 나온다면 기대해 볼 만할 것 같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시장 얘기 예상지수 하고 오늘 시장 얘기 잠깐 하고 본격적으로 어제장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8시 45분 막 지나고 있고요. 예상지수가 양시장 다 상승 출발 준비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저는 좀 희망을 가져본 부분은 일단 뭐 미국장이 많이 올랐고요. 강세로 마친 것도 있고 코스피는 그래도 조금 버텨줬는데 코스닥이 사실 5일 연속 하락을 하면서 오늘은 좀 올라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또 이제 남은 이번 주에 미국장이 휴장하고 단축하고 그러면서 조금 어떻게 될지 예상하기가 어려운데요. 일단 예상지수 먼저 확인을 해드리자면 코스피는 0.8% 넘게 올라왔습니다. 지금 20포인트 가까이 올렸는데 2,423선까지 많이 회복을 해준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이것보다는 조금 또 뒤심 부족하지만 그래도 0.5%, 6% 정도 상승하면서 716선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상승 출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문가님 오늘 시장 그리고 이번 주 시장 남은 우리 장 잠깐 예측 들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어제 이제 미국이 굉장히 의미 있는 그 반등 포인트를 보였어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아까 아나운서님 말씀하셨지만은 연말을 앞두고 소비 기대가 좀 일어나고 있고, 네. 그래서 경기에 대한 우려가 좀 잠잠해지면서 그런 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경기 우려가 좀 커지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맞아요. 이게 미국의 금리 정책에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인가요? FOMC 발표를 앞두고 네, 맞아요. 긴축 완화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그래서 경기 변수에 의해서 상당히 지지부진하던 나스닥이 어제 좀 반등을 많이 했어요. 1.3%. 3대 주주 중에 제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나스닥이 반등을 하면서 나스닥이 어떤 기술적 반등에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해서 성장 기술주 쪽에 모멘텀이 생기지 않았나 어제부터 네. 상당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줄 것 같고 그래서 금리도 이제 빅스텝으로 갈 것 같고요. 근데 네. 단지 좀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되다 보니까 미국에서 맞아요. 이게 경기 침체 전조 현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스닥이 기술적 반등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다우가 추가 상승을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변동성 국면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근데 어제 반도체가 또 많이 올랐어요, 미국에.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엔비디아가 4% 올랐더라고요. 그다음에 에너지가 3%, 소비재 중심으로 올라서 반도체가 많이 올랐던 게 우리 시장에 또 긍정적 영향을 줄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시장도 코스닥이 좀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작은 그렇지는 않은데 코스닥이 지금 더 부진하죠, 우리나라는. 근데 말씀해 주시는 순간 지금 코스닥이 상승률 역전했나요? 역전하면서 0.8% 그러니까 어제는 상승네. 상당히 이제 1, 2, 3등급이 나눠졌었는데 오늘 역전이 돼가지고 네. 나스닥, S&P, 그다음에 다우, 한국은 코스닥, 네. 그다음에 뭐 우리 S&P 뭐 예를 카스피 200이 의미가 없죠. 네. 코스닥 그다음에 코스피. 코스피. 이런 순서로 역전이 될 것 같아요. 네. 세상은 돌고 돌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상당히 코스닥 쪽에 좀 관심 가졌으면 좋을 것 같고 그 코스닥 중에서도 이제 반도체, 그다음에 에너지, 네. 그다음에 코스닥의 좀 대형주 위주로 해서 주도주 중심으로는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당히 중요한 네. 턴어라운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네. 오늘 시장 상당히 중요한 턴어라운드 포인트가 될 것 같다. 특히 코스닥에 조금 주목을 해보고 그 중에서도 반도체, 에너지 이런 관련주들 말씀을 해주셨고요. 사실 그 코스닥에서 좀 대형주 위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그렇게 뭐 핫하던 2차 전지가 조금 부진했었는데 마찬가지로 2차 전지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일까요? 코스닥이 이제 기술적 반등까지는 안 나왔지만은 약간 반등이 나올 때 그때 이제 2차 전지 반도체 대형주들이 이제 두주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조정이 나왔던 거고 네.
이제 다시 이제 코스닥이 기술적 반등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뭐 이들 종목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일단 반도체, 2차 전지 대형주로. 네. 근데 이번에는 그 대형주만 가기보다는 약간 주변지 쪽도 반도체, 2차 전지의 주변주 쪽도 조금 매기가 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다른 섹터, 이제 성장주 쪽에 뭐 지난주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게임주라든가 이런 또 성장주, 그다음에 로봇 이런 성장주 쪽에도 조금 매기가 좀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1차 상승 때보다는 매기가 좀 확산되는 네. 그런 양상을 보일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일단은 오늘 장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아직은 변동성 좀 있을 수 있지만은 기대를 해볼 만하고 특히 코스닥 이제 우리 성장주들, 게임주들, 로봇주들 이런 관련된 부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어제 장에서 이슈 있었던 섹터와 종목 체크하면서 오늘 시장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는 사실 근데 뭐 섹터나 테마라기보다는 좀 개별 종목 위주로 많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장이 빠졌는데 상한가 기록한 종목은 9개나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사실 그중에 뭐 코스피의 상한가 기록했던 3개는 좀 하나로 묶어야 되겠다라고 보기는 했지만 자, 먼저 코스피의 상한가 갔던 종목들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메리츠 증권 관련주들 3명제가 쪼로록 다 같이 갔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 그리고 화재, 증권까지 이게 그 완전 자회사 편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 이러면은 좀 저는 화재나 증권 쪽은 힘을 못 받지 않을까 했는데 세 종목이 다 상한가로 끝까지 맞췄더라고요. 자, 우리 메리츠 관련 주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실질적인 기업 가치 측면보다도 어떤 주주 친화 정책의 그런 그 기대, 네. 이미지 이런 것 때문에 일단 기대 심리에서 반등을 한 것 같아요. 음. 그 실제적인 기업 가치에는 사실 큰 변동이 없죠. 네. 변동이 없고 단지 이제 업무를 이제 회사라는 형태가 저희 쪼개다 보니까 어떤 뭐 내부 거래, 그다음에 이중 매출 이런 업무의 비효율성 네. 이런 게 제거되면서 이제 그런 쪽에 의미가 있어서 사실은 기업 가치 측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고 단지 이제 주주 그다음에 이제 투자자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친화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이제 뭐 무상증자라든가 자사주 소가 이런 게 이제 병행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호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아마 세 종목이 다 상승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좀 사실 단기적인 이슈고 그리고 주주 친화적인 정책에 그래도 또 주주들이 호응을 해준 네, 게 맞습니다. 아닌가 네. 싶습니다. 일단은 코스피에서 상한가 기록했던 세 종목 이렇게 메리츠 그룹주로 묶어볼 수 있겠고요. 잠깐 간단하게 얘기 들어봤습니다. 자, 코스닥에서 상한가 갔던 종목들 많은데 다 개별적인 이슈예요.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바이오주 먼저 가겠습니다. 클리노믹스가 이제 우리 혈액에 있는 DNA를 분석을 해서 폐암 여부를 판단을 할 수 있다. 이게 진짜로 가능하다면은 정말 엄청난 의학의 또 발전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이오 기업들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렇게 네네. 됐다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전문가님 우리 클리노믹스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지금 한국 바이오주들이 이제 금년부터 이제 이익 모멘텀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국제적인 경쟁력이 현재 나오고 있거든요. 해외에서 임상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클리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단기 쪽인데 진단하면은 저희가 이제 진단기 하면 코로나를 자꾸 생각하는데 진단 코로나 키트가 코로나 자꾸 이슈 생각나죠. 따라서 움직이지 않나. 근데 네. 이제 클리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에 국한되기보다도 일반 아까 폐암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맞아요. 폐암 쪽에 이런 네. 쪽에 첨단 진단 기술로서 이제 실적이 동반되면서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코스닥이 이제 반등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제 제약주나 바이오 쪽은 네. 조금 이제 좀 조정에 들어가지 않을까 크게 보면은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동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 국면에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우리 클리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일단은 관련된 이슈가 나왔지만 코스닥의 제약주 바이오주가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다시 조정 국면에 접어들 때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 진단키트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은 코로나 뭐 아직 완전한 종식은 아니더라도 사실 저희가 되게 무뎌진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제 관련해서 수혜를 받았었던 백신이라든지 뭐 진단키트, 뭐 치료제 이런 부분에서는 더 이상 기대해보기 좀 어려울까요? 네. 그 진단기기 하면 뭐 시젠이라는 업체가 있죠. 네. 그게 거의 대표주인데 맞아요. 이제 코로나가 많이 확산이 되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진정이 되면서 엔데믹이 되면서 네. 많이 폭락을 했죠. 폭락을 했다가 진짜, 네.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조금 재확산된다고 하면서 조금 올라왔어요. 살짝. 올라왔는데 네. 지금도 다시 하락하는 국면에 어떻게 보면 이제 쌍봉으로 다시 무너지고 있는 건데, 근데 이런 업체들이 지금 그 작년부터 해가지고 코로나 그 진단기를 통해서 네. 굉장히 매출이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내부 유보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내부 유보 금액이 많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단기 쪽의 사업은 조금 사양 산업에 들어가더라도 네. 어떤 현금 유배력을 가지고 또 진단기 관련된 뭐 영역이라든가 다른 또 제약 바이오 쪽에 M&A 등을 통해서 또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물론 주가는 지금 지지부진하지만은 지금 네. 다시 쌍봉으로 무너지고 있지만은 뭐 네. 이렇게 추가 하락은 크지 않은 것 같고 일단 뭐 어느 정도 바닥을 잡는다 그러면은 뭐 상승 모멘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사업 다각화 나갈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진단키트 관련해서 딱 떠오르는 우리 시젠 같은 경우에 그 코로나가 사실 2020년 초에 등장을 했는데 6월에 상장을 해서 8월에 바로 16만 원까지 갔고 그렇습니다. 현재 보니까 어제 종가 32,000원 선이네요.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지만 그 진단키트로 인해서 유보율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또 새로운 곳에 투자를 해보고 그러면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지 않을까. 자리도 차트상으로 봐도 자리 지금 바닥을 확인을 한 모습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시즌 얘기가 최근에 그 코로나 7차 대유행하면서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는 종목인데 이런 생각을 사실 했었습니다. 자, 그 바이오주 관련해서 우리 코로나 진단키트 대표주인 시젠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자, 그러면은 다음 종목은 이 종목은 원전 관련해서 이슈 받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한국수력원자원이 이제 캐나다랑 원전 해체 관련돼서 MOU를 체결을 했다. 근데 그러면서 사실 뭐 원전도 좀 세분화하면은 다양하게 볼 수 있겠지만 해체 관련된 부분에서 모멘텀을 좀 받은 것 같더라고요. 에너토크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자, 전문가님 원전도 한창 태조 이방원 네. 얘기를 하다가 조금 다른 최근에 태양광 풍력 얘기하다 어제 원전 해체가 나오면서 에너토크가 상한가 기록했는데 우리 원전 관련주 그리고 에너토크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원전이 뭐 이제 다른 많이 주목을 받다가 지금 네. 많이 빠진 상태죠. 네, 맞아요. 우리 에너토크 같은 경우에도 좀 내려왔다 어제 많이 올랐습니다. 어우, 어제 상한가 나왔죠. 맞아요. 자, 어제 종가 1,500원이었고요. 10월 중순부터 한 7,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네네, 모습 맞습니다. 보였습니다. 네네. 에너토크. 어제 지금 같은 경우 보니까 계속 이제 뭐 고가 대비 차트 한번 보실까요? 네, 에너토크 차트 통해서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고가가 지금 14,400원까지 갔다가 네, 금년 여름이죠. 8월 달에 네, 계속 이제 하락 국면에 있다가 이제 쌍바닥을 만들면서 어제 이제 첫 상한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원전주들이 이제 에너토크를 시작으로 해서 반전에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보거든요. 어제 보니까 그 원전주들이 좀 올랐더라고요. 보성 파워텍. 네, 같이 좀 올랐었죠. 보성 파워텍도 조금 같은 모습인데요. 이제 에너토크보다는 조금 약하죠. 그러나 이제 21선 찍으면서 반전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일진파워, 일진파워, 네, 대표적인 원전 대장주. 뭐 일진파워도 같은 모습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원전 쪽도 오늘 코스닥이
받쳐준다 그러면은 이제 네. 반등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크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네, 에너토크 그리고 원전 관련주들 얘기 들어봤는데요. 에너토크 조금 관련해서 수혜 받다가 한 7,000원 선까지 내려와 있다가 어제 상한가 기록하면서 1,500원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고 원전 관련주들 대체로 차트상 흐름이 지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혹시 그 원전 관련해서 이제 섹터별로 봤을 때 전망을 전문가님 만약에 우리가 원전 관련주들 보유하고 있다 앞으로 좀 네. 더 장기적으로 가져가 보면 좋은 모습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원전 관련주 뭐 코스닥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네. 뭐 지수와 같은 움직임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 21선은 이제 지지가 되면서 네. 이제 에너토크 같은 상한가가 나왔고 일진 파워, 뭐 보성 파워텍, 뭐 일진정 이런 정보가 따라가고 있거든요. 보니까 서전기전. 네. 그래서 이제 반등에 들어갔다. 뭐 완전 일봉상에서 역배열 상태에서 이제 첫 상한가, 첫 긴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반등에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이제 뭐 등락이 있겠지만은 한 61선까지, 121선까지 여기까지는 반등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네, 원전 관련주들, 에너토크, 일진파워, 보성파워텍 이런 종목들 관련된 얘기 들어봤습니다. 자, 업종별로 하나 보고 가실게요. 어제 테마 있었던 부분이 운송 관련주, 그중에서 좀 동방이 22% 넘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예고를 하면서 이제 물류 대란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라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우리 동방 같은 경우에는 그 소위 쿠팡, 네, 쿠팡의 배송을 담당하고 있는 네. 업체죠. 그러면서 수혜를 많이 받은 것 같고 다른 종목 KCTC라든지 뭐 인터지스, 한솔로지스틱스 이런 종목들이 다 강세로 마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부분을 일단 좀 이 이슈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저 파업 들어가고 진짜 우리나라에서도 좀 공급망에 대란이 생긴다고 하면은 조금 단기적으로 지켜볼 만할까요? 네. 이게 뭐 사실 몇 번 이런 그 케이스가 있었죠. 작년에도 있었고. 네. 그래서 이게 아직 불확실성은 있지만은 물류 대란이 현실화가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큰 파장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동방이라든가 이런 선도주들은 어제 많이 올랐고 보니까 이제 한솔 로지스틱스라고 네.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죠, 아나운서님께서. 네. 이 업체가 보니까 이제 어제 물류 대란에 따른 이제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오르기 시작했는데 네. 한솔 어제 한솔 로지스틱스가 3%대 정도 강세로 마치는 네.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많이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다른 업체들은 이미 이제 120선까지 시세가 나왔고 네. 한솔은 이제 시작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회사 내용도 이제 한솔 그룹 계열사고 네. 한솔 재즈라든가 이런 안정적인 매출이 이제 뒷받침되고 있고, 근데 단지 이제 수익성이 좀 저조해서 네. 그게 이제 제약 요인이었는데 아마 매출이 이제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네. 또 규모의 이익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물류 대란이 현실화된다 그러면은 네. 상당히 이제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한솔 이제 물류 쪽에서는 한솔 로지스틱 같은 이런 종목이 향후에 상승 여력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솔 로지스틱스 어제도 사실 장중에 마찬가지 10% 가까이 오르려고 하다가 좀 윗꼬리 달고 내려오면서 3%대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 지금 3분 전에 개장됐는데 오늘도 일단 시작 강보합권에서 빨간불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2,900원 선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 한솔 로지스틱스가 탄탄한 그 모기업도 있고 하지만 거기에 비해서 아직까지 좀 수혜를 덜 받은 업종이기 때문에 운송 관련해서 지켜볼 만한 종목이라고 전문가님께서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다른 종목들은 이미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이 종목 한번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운송 관련주 있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살펴볼 만한 테마는 모듈러 주택이 그 처음에
처음이 아니라 한 이번 주 지난주쯤에는 네옴시티 관련해서 모듈러 주택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고요. 어제는 또 정부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책 협의체를 발족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뭐 덕신 하우징이라든지 삼목 에스폼 SY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올랐던 거는 역시 금강공업 우선주까지도 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자, 이게 좀 실제로 제가 뭐 어디 조금 지방이나 이런 곳 지나다 보면은 조립식 주택 진짜 많이 보이고 진짜 빨리 짓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산업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좀 있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문가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네, 발전 가능성이 있죠. 저희 음, 나라는 뭐 이게 아파트라든가 네. 이런 이제 대형 이제 공공주택 위주로 이제 어떤 건설이나 주택적이 형성이 됐었는데 음, 사실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도 코로나 거치면서 네. 개인 주택이라든가 어, 전원 맞아요. 주택이라든가 또 이제 네. 재택근무가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전원 주택이라든가 이런 개인 주택 이런 쪽의 수요가 저희 나라도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음, 그렇다 그러면은 모듈러 주택 섹터가 네. 향후 성장성이 있죠. 어, 있는데 주가 측면에서 볼 때는 뭐 모듈러 주택이 뭐 나온 지가 좀 됐죠. 지난주도 얘기가 많이 나왔고 그래서 주가는 거의 다 반영이 된 것 같더라고요. 업체들 이미, 쭉 네. 보니까 뭐 SY 아까 말씀하신 삼목 S 네. 보니까 주가가 거의 반영이 돼서 조금 조정받고 다시 쌍바닥 칠 때 한번 네. 매수 고려해 보시는 게 음. 좋은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조금 모멘텀은 다 받아갔고 지금은 좀 고점에 위치한 것 같다. 만약에 좀 조정받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때를 한번 노려보자. 우리 모듈러 주택 관련주들 금강공업, 삼목 에스폼, SY 이런 종목들 있는데요.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모듈러 주택 관련된 얘기 들어봤습니다. 사실 서울에서는 힘들어요. 그렇죠? 네, 관련된 얘기 잠깐 나눠봤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어제 시간 외에서 주목을 받았던 종목들은 또 미디어 콘텐츠 관련주들의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쇼박스라든지 뉴 이런 종목들은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버킷 스튜디오 같은 종목들도 뭐 최근에 흐름 계속해서 좋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중국에서 한학령 해제하겠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OTT 관련 지원을 발표하면서 OTT 미디어 관련주, 콘텐츠 관련주들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같은 경우에 사실 무상증자 이슈가 있어서 그렇긴 한데 어제 코스닥에서 상한가 기록을 하면서 마쳤고요. 혹시 그 수많은 종목들 저희 지금 이렇게 얘기만 해도 나오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서 좀 전문가님 보시기에 괜찮다 하시는 거 하나 알려주고 가시면.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이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네. 추천이라기보다 네. 여러분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을 이제 여러분들의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네. 제가 제안을 해드린다. 제안. 이런 차원에서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OTT가 지금 계속 이슈가 확산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큰 소재이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크죠. 맞아요. 중국에서 드라마를 이제 허락했다는 것은 앞으로 큰 파장이 예상이 되는데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쇼박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쇼박스. 이 회사는 이제 무차입 경영을 계속 추진했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발표작들이 좀 흥행에 이제 실패하면서 조금 자금상의 애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입을 추진한다 그러는데 네. 이게 이제 오리온 그룹 업체거든요. 아, 그리고 사업 내용이 일단 제작뿐만 있는 게 아니라 웹툰과 같은 이전 콘텐츠 부분도 상당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쇼박트 같은 업체가 지금 그 어떤 차입 추진하는 재무 리스크 때문에 네. 조금 주춤하는 것 같은데 그 쇼박스 같은 종목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저는 이제 그 쇼박스 하면 저희 왜 영화관에서 영화 보러 가면은 딱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그 쇼박스 하면서 나오잖아요. 네. 그 부분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웹툰 쪽 관련해서도 좀 사업 영역을 확장을 하고 있고 전문가님 보시기에 우리 콘텐츠주 관련해서는 쇼박스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장 초반부터 지금 급등하고 있네요. 13% 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좀 이
쇼박스 콘텐츠 뭐 영화 업종 관련된 종목들이 이것도 좀 엔데믹 이후에 수혜를 네, 다시 맞습니다. 기대해 볼 수 있지 네네, 않을까 네네, 싶은데 네네, 그렇죠. 네네. 그리고 뭐 최근에 제일 인기가 있는 거는 당장 다음 달에 아바타 2가 네. 개봉한다 네네. 그러고 또 국내 영화 올빼미도 반응이 네네, 좋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네네. 관련된 종목들이 좀 단기적으로 괜찮지 않을까 감히 전망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미디어 콘텐츠주 그중에서도 어제 시간에서 상한가 기록하고 오늘 장 초반부터 급등 나오고 있는 쇼박스 관련된 얘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대형 종목 하나 갈게요. 어제 LG화학이 워낙 무거우니까 크게 움직이기는 힘들겠지만 미국의 테네시주에 이제 양극재 관련돼서 공장을 한 4조 원 정도 투자해서 신설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LG화학이 사실 최근에 좀 이렇게 올라오다가 다시 내려가는가 싶더니 요거를 계기로 또 어떻게 전환이 될지 모르겠는데 LG화학 관련된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LG화학 현재 오늘 장에서 또 1.3% 정도 오르면서 69만 5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1월 14일에 고점 76만 원 기록하고 조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LG화학 관련된 얘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LG화학은 뭐 일단 2차 전지 주도주로서 이제 그 코스피 상승 국면에서 기술적 네. 반등 국면에서 상승을 했죠. 하고 이제 조정을 받았다가 네. 지금 이제 22선 지지를 받고 지금 이제 되돌림 과정이에요. 이게 다시 상승 추세 복귀라기보다도 네. 되돌림 코스피 마찬가지로 어, 되돌림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반등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이제 쌍봉을 만드는 어깨 저 말씀드리면 이제 어깨를 만드는 어깨랑 머리가 있다고 머리까지 하던데. 왔다 네. 어깨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조금 더 반등 나오면은 뭐 1차적으로 좀 이제 물량 축소하시면서 네. 이렇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LG화학 지금 다시 올라오기보다는 약간 되돌리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때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비중 축소하시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LG화학 관련된 얘기 들어봤고요. 지금 9시 12분 막 되어가고 있는데 지수와 수급 상황 체크해보고 오늘 장 얘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종목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어, 아까 안 회장님 네. 말씀하신 그 아바타 2 관련해서 네. 그 LG 헬로비전이라는 업체가 있어요. 그 지방 케이블사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 아바타 2 관련해서 이제 그 메타버스 콘텐츠 쪽으로 네. 이 종목도 상당히 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종목도 좀 관심 가져줬으면 네.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갑자기 선물을 던져주셨습니다. 자, 아바타 2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신 것 같은데요. LG 헬로비전도 어제 수혜주로 한 2% 정도 올랐고 오늘 장에서는 0.8%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5,070원 선인데요. 한번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우리 영화 개봉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지수, 현재 지수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말씀해 주신 대로 코스닥 상승 탄력이 더 좋습니다. 역전에 성공했고요. 코스피는 0.68% 올리면서 현재 2,421포인트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1% 넘게 계속해서 올리고 있어요. 719.95, 720포인트도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수급 상황 다만 보신다면은 현재 오늘 양시장에서도 장 초반에는 개인만 사고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 우위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개인이 600억 원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한 300억 원 전후에 순매도 중이고요. 코스닥 상황 확인해 보시자면 마찬가지로 개인만 170억 정도 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소폭이지만 매도 우위 가져가고 있습니다. 환율이 어제는 2원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오늘 장 초반에는 다시 하락세가 나오면서 1,340원대로 내려와 있습니다. 현재 1,349원 90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9시 14분 되어가고 있고요. 오늘 장 전략 전문가님께 간략하게 들어보고 밀키트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장 말씀하신 대로 코스닥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어떤 부분 좀 주목해 보면서 투자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네, 잠깐 코스닥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이 사실 많이 하락했습니다. 하락 공간이 굉장히 컸었는데 네. 오늘 이제 22선 지지를 받으면서 나스닥 영향을 받아서 네.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코스피와 많이 다른 모습이 다른 국면에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21선 지지를 받으면서 지금 아직 5일선하고 11선 밑에 있지만은 네. 지금 그 보시면은 21선 올라가고 있으면서 이제 11선만 상승 전환을 한다 그러면은 21선과 61선의 골드가 나는 기술적 반등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제가 볼 때 높아 네, 보여요. 굉장히. 네. 그래서 이제 기술적 반등 측면으로 간다 그러면은 120일까지는 가능하거든요. 최소. 그럼 상당히 큰 폭이죠. 네. 그래서 코스닥 쪽에 상당히 좀 기대를 걸어보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쭉 종목들 한번 보니까 네.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쪽에 에너지. 태양광 쪽도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네. 있고 성장주 대표적인 게임주도 상당히 좋아 보여요. 어. 게임주 좋아 보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말씀드렸던 로봇 관련주는 조금 주춤하네요. 로봇은 주춤하는데 이제 원자재 쪽에 니켈 이런 네. 쪽도 괜찮아 보이고 그래서 코스닥의 그 주도주 쪽에 네. 뭐 2차 전지 그다음에 이제 게임 또 태양광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오늘 장 전략 간략하게 들어봤습니다. 코스닥에 주목해보자.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업종이 오락문화, 디지털 콘텐츠, 저희 아까 얘기 나눴던 미디어 콘텐츠, 그리고 게임주들도 오늘 전반적으로 장 초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문가님 아까 쇼박스 얘기해 주셨는데 미디어 콘텐츠 쪽에서는 쇼박스가 지금 15% 가까이 상승 중이고 게임주로 저희 어제 그저께 펄어비스 얘기 나눴었는데 펄어비스도 오늘 지금 장 초반 3%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오늘의 팍스 밀키트 이 중에서도 주목해봐야 할 섹터와 종목 더 집중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양시장 이번 주 들어서 좀 처음으로 기분 좋게 상승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남은 시장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주목해봐야 할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김현홍 전문가님께서 준비해주신 메인 재료 바로 공개 부탁드릴게요. 네, 시장이 지금 코스닥 중심으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주 관심을 코스닥 쪽에 성장 기술주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게임 관련주, 그다음에 로봇,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쪽에 태양광 이쪽에 상당히 섹터가 추천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 밀키트는 지난주 첫 시간에 제가 추천을 드렸던 섹터인데 다시 이제 코스닥이 이제 반등 국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성장주의 대표주격인 게임주를 오늘 밀키트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자리 옮기기 전에도 강조해 주셨던 게임주, 로봇주, 그리고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 오늘 코스닥에서 좀 성장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중에서도 더 특히 주목해봐야 할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는 바로 게임 관련주였습니다. 자세한 종목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오픈 채팅방 입장을 해보시면 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김현홍 혹은 밀키트라고 보내주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자세한 종목과
가격 전략도 알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방송 준비한 시간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또 찾아올 테니까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상승률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항상 항상 기억을 해주시고요. 저희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